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현황 뉴스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좀 화가 날 것 같은 소식입니다. 60대 탈북민 2명이 SNS에 북한 찬양 글 또는 영상 등을 올려서 경찰 수사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 남성 2005년에 탈북해서 2017년부터 약 390건의 글과 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대 여성 한 분은 2011년 탈북, 2020년부터 약 130건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의 북한 찬양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고 합니다. 390건까지 올릴 정도로 찬양할 만한 게 있나 싶은데 우선은 이 60대 탈북민 2명 왜 이런 짓을 했으며 이럴 거면 뭐 하러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왔는지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대개 이제 탈북은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과 그 이후 탈북이 좀 나뉘는데 생계형 탈북이나 기획형 탈북이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탈북을 하게 되면 하나원에서는 아주 의욕에 차죠.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왔고 나가기만 대한민국 하면 사회 나가면 네,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집도 주고 그리고 북한식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힘든 일을 하더라도 노동 일을 하더라도 북한에서보다 소득이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여기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유복한 가정 이런 것들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잔디밭 널찍한 2층 집 뭐 이런 데 사는 분은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에서 배운 전문 기술이라는 게 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주 조악한 수준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화나 또는 기계화되어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기술이 매우 아날로그적인 이제 그렇죠. 사용되지 않는 기술인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용 가치가 없는 별 쓸모가 없는 전문성이다 하게 될 때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처음에 입국했을 때의 그 어떤 초심하고 좀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북에서 넘어온 분들은 뭐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살게 됐는지를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 사는 걸로.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는데 네. 그리고 남쪽에 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분이라든가 뭐 암에 걸린 분들이라든가 처음에는 뭐 현실 부정, 분노 뭐 이 결국 적응해가는 그 5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된 케이스인 그런데 이제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말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새 출발하려는 그 과정, 이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죠. 길든 짧든. 이 과정에서 불만이 팽배하거나 앞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의 일탈 행위를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60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5년에 탈북한 남성은 한국에 왔을 때 40대였고 2011년에 탈북한 여성은 한국에 왔을 때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 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나TV에서도 고민하고 지적했던 문제긴 한데 이 탈북민이 10대, 20대에 왔을 때와 40대, 50대에 왔을 때의 그 적응력 차이, 그리고 여성이 왔을 때와 남성이 왔을 때의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면, 아, 그래. 대한민국 삶이 녹록지 않지. 힘들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나 영상 같은 거를 무려 390건, 2017년부터면 지금 몇 년이야? 한 6년 정도를 무려 390건을 올린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여기 와서 생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생존 때문에 전전긍긍했는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각 때문에 지금 현실,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이 불우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를 미화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인정 넘치는 사회였고 인정 넘치는 사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거를 어떻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잊어먹고 이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렸던 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서야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과를 또 뉴스로 알릴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몇몇 이제 탈북자들은 이런 식의 그 좌절, 사회적 문화적 좌절감을 느끼다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이민이죠. 이 과정에서도 한때 이제 불법 이민, 난민 불법 신문으로 난민 가는. 신청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논란의 여지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궁극적 충성의 대상은 어디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북한 사회가 싫어서 탈출해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산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금융 편법을 써서 가는 거는 불법 행위죠.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면 집도 주고 대학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고 등등등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 처지가 힘드니까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면 시설에서 생활하던 친구들 만 18살이 되면 얼마 받더라고 1,000만 원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그것만 주고 보육원에서 그 시설에서 나가라고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이렇게 집도 받고 대학도 공짜로 다니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탈북민들은 정말 우리 동포다. 우리가 어떤 포용력을 발휘하고 나름대로 좀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 가장 호의적인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더 큰 갈등을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의미로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글이나 영상을 보고 저는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북한에 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어떤 환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동조해서 친북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놀라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도 왜냐하면 있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김정은이 이제 대한민국 방문한다 어쩐다 했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꽃이랑 들고서 김정은 환영한다고. 뭐 팬클럽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죠.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 소개를 좀 드리자면 북한 사이트 이젠 유명하죠. 우리 민족끼리에서 작품 경연 대회를 열었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의 뭐 탈북자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60대 남성이 IP를 우회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응모했다가 이게 덜커덕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2023년 11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2개월. 실형 선고 받은 게 1년 2개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우리 민족끼리의 IP를 우회해서 시를 응모한 것도 진짜 기가 찰 노릇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북한군 관련 기사 같은 데에 뭐 댓글을 쓴다든지 뭐 블로그로 글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북한은 전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둥 무슨 말이 많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북한을 찬양하는 글도 몇 건을 썼다나 탈북민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조차도 뭔가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렇게 찬양하는 글을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딱 잘라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가면 실제로 전세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용소에다 수용 내는데 무슨 여기 전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가면은 이런 활동 못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북한은 새벽부터 뭐 노력동원, 뭐 사회동원 등등 해가지고 사람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생각할 시간, 공간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한다. 북한 당국이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내 의사와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하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산다. 근데 전세금 걱정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수상의 한마디가 있죠.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과 공산주의의 가장 좋은 점만을 귀신같이 찾아내 동등하게 비교하는 당신들의 놀라운 분별력에 찬사를 보낸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으시면 북한에 가서 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조되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다. 그러니 SNS에 작은 북한 찬양 글, 영상 하나조차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가 사회 불만을 느끼고 북한을 찬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북쪽에서는 선전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북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이제 걱정하는 거는 탈북민에게 있어서 가장 호의적인 시민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면 이게 결국은 통일로 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탈북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꼭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탈북민 분들끼리도 욕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욕하고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쓴소리를 한마디 드리자면 본인들이 와서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아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기타 제3국에서 비행기 태워서 오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집도 주고 또 직장도 알선해 주고 대학 교육은 공짜로 받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 자리에 가서 이 탈북민들을 돌보는 정책과 다문화를 돌보는 정책을 합치는 게 어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탈북민들은 오자마자 이제 사회 적응 교육도 시켜주고 하나원에서 그다음에 집도 주고 뭐 대학도 무상으로 가르치고 초기 정착 지원이 굉장한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문화는 그런 지원 일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신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 장기적인 정착 프로그램들은 잘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합쳐서 초기부터 장기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 국민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일 반대하는 게 탈북자분들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와 같냐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시는데 일견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한민족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언어 한 가지만 봐도 오면 한글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에서 쓰는 말들과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들과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 외래어, 약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언어라는 거는 그 사회의 현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에서 살다 온 그 사회 구조, 조금 한 두세 대 정도 이제 전 사회 구조나 문화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쓰던 언어를 우리 측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바로 쓰게 되면은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국어는 외국어니까 내가 이거를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마음 상태로 예, 오시죠. 네. 그런 자세가 있는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문턱을 넘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뭐 그 이전 50년대에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교포들끼리는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세탁소를 하면 세탁소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갔던 그 재미동포들은 단 한 사람도 왜 미국이 집을 안 주냐, 왜 미국이 대학교 교육을 안 안 보내주냐 시켜주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이 현실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실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감점당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쓴소리를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높게 가지되 두 발은 현실에 단단히 딛고 서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